네, 아직까지 전국에 불안 요소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점차적으로 이 위기를 빠르게 타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그에 따라서 훈풍을 함께 누려주고 있는데요. 자, 오늘 잠금 해제 종목들 어떤 종목들 좀 살펴보면 좋을까 하나하나 좀 살펴보시면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도 좀 새롭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에 잠금 해제 이분과 함께합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사님과 잠시 후에 종목 리뷰와 함께 잠금 해제 종목들도 만나보기로 하겠고요. 머니맵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좀 붉게 출발했던 머니맵이었는데 조금씩 시세를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IT 반도체 섹터 내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눈에 띄고 있는데 이스페타시스가 12%까지 급등세를 시연을 해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2.6% 시원한 오름폭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SKC가 9.07% 급등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가 브로드컴에서 흘러나오면서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시세를 뿜어주고 있죠. 삼성전기도 오늘 0.87% 강세고요. 2차 전지 쪽은 조금 전반적으로는 표정이 어둡습니다. 삼성 SDI 0.96% 상승을 제외하고는 소재단이나 셀사나 모두 좀 하락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하락폭 자체는 아주 크지는 않은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셀트리온이 1.19% 강세 속에서 오늘은 미용 의료기기 쪽이 보다 시세가 탄력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가 1.68%, 파마리서치는 5% 넘는 급등세고요. 루닛도 6.8%가량의 강세 흐름입니다. 자, 오늘 금융주 밸류업 관련해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죠. KB금융 신한지주 1%대 강세, 그와 함께 통신주들도 상당히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KT가 2.56%, 통신주들이 아주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정도 시세면 상당히 탄탄하게 뿜어주고 있는 것 같고요. SK텔레콤, LG유플러스도 1%대 강세폭 함께 시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머니맵 살펴보고 왔고요. 김종효 이사님과 이전에 만나봤던 종목들의 리뷰도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12월 9일 만나봤던 HD 현대중공업인데요. 이 종목 최고가 기준 상승률 15.7% 뿜어주고 있습니다. HD 현대조선해양그룹이 또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계획을 전반적으로 밝히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이 종목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어떤 대응이 좀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저는 내년까지 볼 때 가장 종목 중에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적이 됐든 뭐 주주가치 환원이 되었든 전반적인 어떤 종목의 주가 드라이버 이게 변하지 않을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HD현대중공업의 실적은 내년에 변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뭐 환율 정도가 이제 마지막 변화 요인이라고 봐야 될 텐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조선사의 실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실제하고 있는 수주의 가치도 반영하지만 과거에 받았던 수주를 뒤늦게 반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수익성이 높아진 그 과거 수주가 단계별로 반영되는 과정이어서 LNG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선종에 대한 추가적인 그 고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내년도에 거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내년에 실적이 나빠질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말씀하신 주주환원 가치가 있었죠. 그다음에 미군 MRO 수주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러면 일단 모멘텀도 있고 주주가치 환원도 있고 견조한 실적도 있고 수주는 내년에 조금 지켜봐야 되지만 적어도 뭐 LNG선 수주 같은 것을 우리가 중국에게 뺏길 가능성은 낮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이런 정치적 변수라든지 외부 변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뭐 전혀 변함없는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원래 제시했던 목표가 25만 원을 좀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계속 일단 보유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더 목표가를 높이지 않는 이유는 이 종목의 밸류가 지금 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가격을 넘어설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더 가격을 제가 높여서 제시하는 건 그냥 주가가 올라가니까 목표가를 올리는 것 같은 효과와 똑같은 것이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반등은 이어지지만 그 반등의 폭이 제한적일 수도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의 신규 매수는 짧은 손절을 염두에 둔 뭐 트레이딩 정도의 매수가 가능하고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은 설사 25만 원을 좀 돌파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 이런 종목을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계속 보유하실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HD 현대중공업 이 종목은 김종효 이사님과 12월 초에 만나봤던 종목인데요. 지금 관점에서 신규 매수로 접근을 하기에는 이미 좀 비싼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따라서 목표가 상향은 추가로 하진 않을 텐데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25만 원 목표가를 터치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HD 현대중공업은 관심 갖고 홀딩을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 지난주에 좀 시세를 뿜어냈던 종목이에요. FNF, 괴로웠던 날들은 안녕이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여전한 악재, 사실 반가운 키워드는 아닌데요. 네. FNF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아마 지난주에 반등을 보였던 게 말씀드렸던 악재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움직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준비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회사의 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디스커버리 같은 류의 성장, 그다음에 중국의 기대한 성장,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였는데 예.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것, 그다음에 중국에서 팔리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을 텐데 면세점 쪽을 보면 전혀 이제 기대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국인들이 좀 회복됐다고 했는데 뭐 그와 관련된 매출이 과연 늘어날까에 대한 그 기대감은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고요. 중국의 나이키나 뭐 우리나라 뭐 디스커버리나 MLB나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잘 팔렸을 때는 중국의 소비 시장도 좋았지만 외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면 지금은 중국의 소비 시장도 좋지가 않고 애국 소비가 늘어난 그런 상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 같은 것들도 오히려 소비가 되지 않고 과거에 이제 소비의 영향을 누렸던 뭐 그 화장품주도 급락, 예. 나이키도 급락 이런 걸 겪은 상황이니까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이게 코스피와 섬유유복의 프리미엄이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역프리미엄이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역대로 저평가되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코스피보다도 못할 정도로 성과가 좋지 않다라는 걸 방증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지표상으로 보면 분명히 안 좋은 건 맞고 현재 주가는 그 안 좋은 부분을 반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의 여러 가지 그 부양책들을 내고 있으니 그 부양책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좋아지지 않을까 정도의 기대감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FNF 지난주에 주가 반응이 좀 나타났다고는 하나 악재가 깨끗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보다도 언더퍼폼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관점인데요.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김종효 이사님께서 방금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 바로 중국 모멘텀입니다. 지금 뭐 부양책도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FNF도 주가 반등이 나타났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 반전의 키는 여전히 중국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 여전히 중국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이제 디스커버리 정도가 MLB보다는 좀 더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 말씀드렸던 중국의 24년 들어서 굉장히 불안했던 의료 소매 매출이 한 9월, 10월부터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인 회복으로 가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죠. 그 다음에 뭐 아시는 것처럼 이번 관군제 소비도 그렇게 생각보다 드라마틱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일단 제한적이긴 하지만 약간의 시그널은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디스커버리 브랜드가 일단 티몰에 입점했다라는 관점에서 좀 더 판매량이 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기대감을 품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은 살아있으나 과연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얽혀있는 문제들과 더불어서 본격적인 반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모멘텀이 될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특히 만약에 중국이 내수를 부양하는 방향이 자국 산업과 자국 상품에 대한 더 강조점을 두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아무래도 뭐 이런 뭐 중국 진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더 긍정적으로 자리 잡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예, 이사님 말씀을 요약을 해보면 펀더멘탈의 근본적인 시프트가 일어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걸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해볼 부분은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 아닐까 싶어요. 세 번째 키워드 역대급 저평가인데 이러한 지금 현재의 가격 국면에서는 FNF 충분히 경쟁력 가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이 회사의 이런 역대급 저평가가 왜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역대급 저평가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나쁘고 나쁘다가 아니고 더 나쁘고 더 나빠진다가 핵심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안 나빠진다만 돼도
그러면 가격 회복은 빠르게 된다라는 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지금 PR이 과거 뭐 한 17배 정도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은 뭐 5배 내외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뭐 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뭐 4분의 1 토막 넘게 좀 나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주가 하락은 그동안의 그 역성장이나 여러 가지 그 기대감 하락을 고려해 보면 뭐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보여지지만, 그러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좋아진다? 혹은 여기가 바닥이다의 시그널만 주면 그래도 탄력적인 반등은 단기간에 시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전저점, 기존에 무너지지 않았던 이러한 2024년도에 그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기 전 정도의 저점이 어느 정도의 레벨이라면 한 8배 정도 수준인데, 저는 그 8배까지도 우리가 시도해 보기는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약간의 할인을 더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7만 원 정도, 내년도에 지금 그 이익을 고려했을 때 EPS가 10,000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럼 PR 한 7배 정도를 계산한 한 7만 원 정도가 목표가라고 바라보고 있어서 이 종목은 반등은 가능하다. 그런데 예전만큼 그 영화로운 반등은 당연히 불가능하고, 현재 구간에서 반등을 할 때 만약에 반등의 어떤 시그널만 나오면 생각보다 그 목표가만큼의 반등은 빨리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가슴이 아픈 이야기이긴 합니다. 더 나빠질 것만 없어도 주가의 단기 반등은 가능하다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FNF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목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안에서 좀 그러한 국면들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FNF 목표가 7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함께 가져가시면서 이 종목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이어가 볼게요. 이번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다른 IT 장비와 다른 이유가 과연 무엇일지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두각의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지금 뭐 경쟁주라고 할 수 있는 게 국내에서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원익 IPS, 뭐 유진테크 이런 종목군들이죠. 근데 이 종목은 지금 다른 종목과 다른 게 딱 실적입니다. 실적 전망도 나쁘지가 않은데요.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4분기 실적은 3분기 대비 내려앉아요. 그런데 4분기에 내려앉는 건 디스플레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도 전반적으로 보면 YOY로 봤을 때 다 증가합니다. 특히 4분기에도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걸로 현재까지는 예상하고 있는데, 뭐 저건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좀 방향성 자체,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방향성 자체가 이것도 결국 중국이에요. 왜 그러냐면 주성 엔지니어링을 과거 예시간에 말씀드릴 때 가장 큰 위험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다 좋은데 뭐 특허도 많고 기술도 앞서 있고 SK하이닉스에 적극적으로 붙어가면서 SK하이닉스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좋은데, 중국에 한 20% 물량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때 저 물량 날아가면 저건 굉장한 리스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미국의 그 제재 요인이 나왔을 때 장비 쪽의 제재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의 기술 레이저가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이어서 이 미국의 제재를 스스로 피해갈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된 거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은 지금 현재 막 흔들리고 있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도 좀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 자체가 이 종목을 최근에 차별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보통 반도체 투자를 하실 때는 그 사이클을 함께 보곤 하시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지금 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이슈 속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통해서 내년에 추가 성장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다른 장비주들과 어떻게 차별화를 모색하고 있는가가 핵심일 텐데, 말씀해주신 기술력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차별화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근데 주가로만 봤을 때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 세 회사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다 조정받았지만 가장 아래 놓여 있는 게 뭡니까? 원익 IPS. 누구랑 같이 가죠? 삼성과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로 분류되어 있는 유진테크도 같이 가지만 유진테크와 주성 엔지니어의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 모멘텀이 다릅니다. 유진테크도 물론 중국 SK 하이닉스로는 가죠.
그런데 지금 그 다른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지금 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전반적인 기술력과는 그 차이가 나타나면서 현재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두 종목과의 수익률 격차가 뭐 물론 주성 엔지니어링도 빠졌습니다만 뭐 10% 내외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는 것과 달리 다른 종목군들은 30-40%의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지금 IT 전공정 장비 쪽에서 가장 뭐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미국도 반도체 투자를 멈추지 않겠지만 중국도 멈출 리가 없죠. 예. 지금 이 미국과 나타나는 분쟁 상황에서는 더 강도를 높여서 자신들의 기술 독립을 결국은 시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당분간 주성엔지니어의 매출의 유지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보인다. SK하이닉스, 중국이라고 하는 두 축이 비교적 견조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반도체 장비주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주가 방어에 성공을 하고 있는 주선 엔지니어링인데, 그렇다면 이 종목의 현재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도 저희가 점검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네, 자 일단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그러니까 비교적 높은 수준인데, 만약에 내년 실적까지 고려해 보면 다울투자증권 추정에 따르면 지금 10배 내외 정도란 말이죠. 저는 뭐 이 정도의 성장하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이익 성장을 보고 있는데 뭐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10배는 조금 저렴한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15배 정도 봐주고 싶지만 그러면 다른 종목군들과의 격차가 또 너무 벌어지니까 그 부분에서도 약간 할인을 적용해서 한 13.5배 정도를 생각해 본다면 그 정도 영역에서 고려해 보면 이 종목의 목표가는 한 37,000원 중반대 정도가 나옵니다. 37,500원 뭐 그 정도 사이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한 13.5배 정도를 적용한 37,000원대 정도의 가격이 이 종목의 적정 목표가라고 보고 있고, 지금보다는 한 20% 이상의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주성 엔지니어링 내년도에 이 실적 반영치까지 감안을 한다면 목표가 37,500원 적정해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월요일에 잠금 해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